세상을 이긴 뉴스 주제 열어주시죠. 네, 100조 원의 AI 전략이 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AI 유니콘의 시대가 올까? 사실 이 유니콘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 성장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은 총 3가지로 좀 꾸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G3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AI 기술이 제가 조금 아프지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소프트웨어 쪽은요. 예, 그죠? 뭐 끼케야라는 표현은 좀 세지만 메모리형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쪽 말고는 소프트웨어 쪽은 확실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아마도 현재 대통령님이 좀 정확하게 좀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이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심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G3 국가라는 게 뭐냐면 일단 G2라는 건 미국과 중국이 AI 쪽에서는 양대 강국입니다. 그거는 지금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3등으로라도 좀 따라 붙겠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경쟁국인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조금은 국가 차원에서 100조라는 단위가 굉장히 크지만 그런 100조 추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붙이겠다, 힘을 좀 더 가속력을 붙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AI를 어떻게 하겠다, 막연하게 AI를 뭐 인프라를 확충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은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을 했어요. 이렇다라는 건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개를 많이 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항상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요. 우리의 모든 정보, 우리가 검색했던 정보라든지 개별의 뭐 취미 활동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저장되어 있는 AI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AI 데이터 저장소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에 대해서 속도도 빨라지고 AI에 대해서 기술 개발 속력도 굉장히 빨라지니까 아마도 이 데이터 센터 자체를 처음부터 빠르게 짓는 거를 지금 좀 선호하는 청와대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AI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뉴스에서 LL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그 오픈 소스, 그러니까 그 소스 자체를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기업들하고 모여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식당을 차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와 그 국물 육수를 낼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딥시크 사태가 들어오고 나서 오픈 AI가 많이 밀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픈 AI 같은 회사들은 오픈 소스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픈 AI를 써야 되는데 딥시크 같은 회사들은 이런 오픈 소스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딥시크처럼 만들 수 있게 그런 장비라든지 재료를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AI 100조에 대한 투자 전략이 조금 빨리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가 현재 하드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다가만 조금은 투자가 들어온다면 아마도 AI 쪽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원래 IT 강국이기 때문에요. 좀 더 빠르게 기타 경쟁국들보다는 더 빠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AI에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에 넘어서서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체크포인트 3가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G3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또 포부도 내비치기도 했고요. 데이터 건설,
촉진에 데이터 센터 건설 촉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수의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이라고 하죠. 우리가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투자도 이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이쪽 섹터는 큰 범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러한 또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지금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AI 쪽에 대해서는 핵심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터 근데 사실 오늘 좀 소프트웨어 쪽도 좀 움직이긴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쪽은 일단 거기부터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이 우리나라에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일단은 전체적인 기술력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보면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그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로 함축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 보입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 투자라든지 발전은 좀 미비한 편인가요? 일단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M7,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지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 전력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쪽에는 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도 좀 부족하고 거기다가 AI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지으면 뭐해? 써먹을 데가 없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공사라고 하죠. 기초공사가 필요한 거는 저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많이 깊숙이 학습을 하시면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M7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들을 헤드라인으로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그리고 파격적인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한 대장주를 어떤 거를 봐야 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일단 대장주는 삼성 SDS고 그다음에 이제 몇 달 전에 상장한 LG CNS 같은 종목들이 삼성과 LG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장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 자체를 국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버린다면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수혜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혼자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고요. 그냥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아파트처럼 뭐 시멘트를 올려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서버라든지 아니면 서버렉, 그다음에 뭐 냉방 공조 시스템, 그다음에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 중앙 제어 시스템 이런 시스템도 들어가야 될 뿐더러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같은 거 있죠. GPU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저는 가장 대장주로 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삼성 SDS를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의 오늘의 최선호 기업도 그쪽이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풀어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저는 SDS가 가장 좋아 보여요. 포인트들 한 번만 더 짚어주실 수 있어요? 일단 SDS, 삼성 SDS라는 기업은 여러분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정말 잘 안 움직이네, 또 10만 원대네 이렇잖아요. 근데 SDS라는 기업이요. 주가가 안 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S의 기술력도 정말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삼성 SDS고요. 거기서 그 데이터 센터의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쪽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AI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삼성 SDS가 거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아마 이 쇼쇼쇼 시간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가상화폐 쪽, 지역화폐, 디지털 화폐 쪽을 얘기를 드릴 때도 그때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보안 쪽은 이 삼성 SDS한테 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 SDS가 AI 데이터 센터도 잘하고 그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보안 쪽, 인증 쪽 이쪽도 굉장히 좀 탁월한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추가적인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AI에 100조를 쏟아붓는다 이거는 만약에 100조가 아닐지언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이 삼성 SD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S가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전체적인 되게 수익도 잘 나요. 근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지배주주 구조 개편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일단은 22%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물산이 17%,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 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 유산세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블록들이 나와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갔을 뿐이지 아마도 이번 신정부 때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뤄진다면 저는 삼성 SDS가 가장 편안한 선택지고 대장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주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S를 우리가 대장주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주가가 가지 못했던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하시기에는 전혀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대다라고 보실까요? 삼성 SDS.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SDS를 현재 주봉으로 보더라도 되게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느리긴 해요. 그러니까 조선방산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다만 계속해서 이 뉴스,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주는 지금 지역화폐 쪽으로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화폐는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 정책이 뭐 있지? AI 데이터 센터가 있구나. 거기에 대장주가 뭐 있지? 하면은 삼성 SDS밖에는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을 때는 충분히 저는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